네, 시청자 여러분, 꼼찰청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입추가 한참 전에 지났죠. 8월에 지났고, 언제죠? 추분이? 이제 곧 다가오는 것 같은데, 가을의 중간, 네. 추분. 9월 23일 지났군요. 네. 추분 지났죠. 아, 이제 그러면 가을도 종밥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그러면 낙엽이 지는. 낙엽이 지는. 아,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예. 아, 계절. 그렇습니다. 계절의 변화가 실감됩니다. 예. 가을에 낙엽이 안 지면 큰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낙엽이 진다기보다는 낙엽이 떨어지죠? 낙엽이 떨어지죠. 네, 떨어지죠. 사람들한테 밟힙니다. 네, 네, 그래요. 그게 입동이 이제 한 달 후 11월 7일이네요. 네. 입동 한 달 전 낙엽이 질 때가 됐습니다. 네. 자, 꼼찰청장 오늘도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즘에 아주 저는 사실 항상 법과 원칙이 모든 것의 우선일 줄 알았는데 이 도가 우선인 분인 줄 몰랐어요. 네, 우리 윤 총장님, 네 그렇습니다. 이 정말 우주를 꿰뚫는 그런 위대한 어떤 그분의 헤아림 저희가 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꼼찰청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모처럼 김태형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형입니다. 네, 우리 김태형 기자님. 네. 지금 사실 5분 전에 낙종을 했습니다. MBC가 보도한 김웅 녹취록에서 나오는 뭐였죠? 대역 없었다라는 내용들이 김웅 검사, 그러니까 김웅 의원 핸드폰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 기사 준비했었거든. 네. 근데 MBC가 먼저 보도를 했네요.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 사이에. 그건 아는데 보도를 했다가 아니라 보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매일 쓰려고 했던 건데. 되게 너무 많이 들었다 진짜 1년 동안.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특종을 안 내.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특종을 냈다가 혹시 맨 앞에 갔다가 두드러 맞을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고민을 끝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취재를 이제 마지막 자료 하나만 얻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저 때문에 맨날 낙종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데스크 선상에 없어요, 우리 장국장께서. 맨날 보면은 김태현은 열심히 했는데 장용진이 좀 더 묵시라고 하는 바람에 낙종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오해가 풀렸네요. 그렇죠. 예, 그 사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시 후에 소상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현주 변호사님 댓글에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댓글 청정구역을 만들어주시고 계셔서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래서 정말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의 활약 때문에 저희 방송이 더욱 빛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도 대단한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윤 총장의 이런 종교 교양 생활에 대해서도 오늘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을. 예. 참, 이 왕자 사건도. 지난주 우리 방송 이후에 난 사건 아닙니까? 왕자 사건? 그렇죠. 이것도 엮인데, 손바닥뿐만 아니라 학문 쪽도 지금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을 사고 있는데. 관심을 사고 있어요. 자, 그 얘기도 좀 소상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꼼찰청장 고인물. 보물 신유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장영진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영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장영진 국장님과 함께. 요즘 조금 좀 혈기를 낮출 때가 됐어요, 형님. 네? 제가요? 혈기가 너무 게이지가 너무 올라가니까, 형님 그러다 방송 중에 목 잡습니다. 하는 수가 있어요, 한 방에. 혼자 하실 때 더 그러신 것 같은데. 전 여기서 많이 낮아진 거예요. 여기서 많이 낮아졌어. 아, 그래요? 혼자 할 때. 저 혼자 할 때는 진짜 열받죠. 혼자 하실 때는 말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119가 달려온다는 소문도 있고. 조심해 좀.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골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네네. 옆에서 골리고 놀리고 진정을 시키고 하는 사람이. 장용진 잡는 소방수. 네, 그래요. 장용진 불 끄는 소방수. 근데 우리 사실 용진이 형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 중에 화천대유 나왔을 때 만배형 얘기를 가장 뜨겁게 얘기하셨는데 지금 만배형이 모든 이슈의 중심에 섰어요. 네, 정말 만배형이 좀 몸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 맞습니까? 그런 설기 돌던데. 네? 몸이 좀 안 좋으시다 지금 원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분이었는데요. 지금 몸이 좋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꼈어요. 지병이 좀 있으시다는 얘기. 에이, 다 이게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제 이분이 좀 아픈 분이니까 저 재판 때 좀 봐줘야 된다. 수사 때 봐줘야 된다. 다 전략이죠. 다 아프잖아요. 다 그렇게 아프잖아요. 그렇게 재판만 받으면. 자, 사실 제 건강의 첩경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자, 충분한 수면, 포낭칠 이노큐로 여러분 건강한 생활. 저는 또 건강하려면 항문 관리를 잘해야 된다. 항문 관리. 네. 그래요. 그래서 나도 무슨 변비약 이런 거 선전할 줄 알았지. 예. 그 항문과 관련한 광고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오해피대장도 있고. 오해피대장이 어렵다면은 우리 곱창 광고도 있습니다. 네, 곱창 광고. 곱창 소식. 곱창 소식. 네. 곱창 소식 말고. 무슨 광고가 있죠? 곱창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광고했던 거. 막창. 막창 뭐였지? 대세막창. 대세막창. 네, 그렇죠. 그래서 선물해주고 싶네요. 대세막창의 이제 홍보대사로 이병환 씨를 영입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이병환 씨가 곱창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이 곱창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병환 씨를 영입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전화번호가 없어서 아직 연락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출마만 하면 이 양반은 그 옆에 나타나시더라고 보니까 전에 반기문 형도 그렇고 이낙연 형도 그렇고 예 그래요. 자, 포낭칠 이노큐 광고하겠습니다. 잠이 부족한 분들은 많지만 보통은 잠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꿀잠을 잘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닌 분들이 많습니다. 포낭칠 이노큐는 자고 싶어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잠이 들어도 자주 깨서 개운치 않은 분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특히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 중이시거나 수면제 복용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포낭칠 이노큐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제가 가져오는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구매 후기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광고 보고 망설였는데 76살 어머니가 오랫동안 잠을 못 주무셔서 일단 한 박스 주문했습니다. 드신 첫날부터 너무 숙면을 취하시고 컨디션도 좋아지시니 너무 만족스러워서 다시 새 박스를 재주문합니다. 어머니가 이게 뭐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만족하시는데 저도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경선 결과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런 말씀은 없으셨고. 네. 자, 혹시 구매에 대해서 망설이시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세요. 포낭칠 이노큐는 제주산 황칠나무와 오가피를 주 원료로 만들어서 몸에 부작용이 없는 생약 성분입니다. 특히 황칠나무 같은 경우에는 진시황의 불로초로 추정될 만큼 예부터 몸에 좋기로 소문난 약재고요.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딱 한 달 동안만 포낭칠 이노큐를 잠드시기 전에 따뜻한 물에 타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뜻한 물에 타 드셔야 이게 온몸으로 전파가 되니까요. 따뜻한 물. 네, 수많은 구매 후기가 포낭칠 이노큐의 효과를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야근을 하다 늦게 퇴근을 해가지고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같은 걸 보다 보면은 영상이 잔영이 뇌에 남아서 수면을 못 취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딱 이거 마시고 잠이 오면은 저 같은 사람 핏대 올렸을 때 핏대 깔아앉아 주는데도 효과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눈을 감으면은 눈을 딱 뜨면 아침이에요. 무슨 꿈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포낭칠 이노큐 부작용이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젊은 분들은 드시지 마시고 나이 들어서 그래요. 자,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정가는 8만 원인데 인터넷 최저가는 59,900원. 근데 저희가 이 가격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네. 더 싼 52,000원에 모십니다. 여러분, 김용민닷컴 판매가 52,000원. 많은 구매 바라겠습니다. 네.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전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서로가 서로의 희망과 빛이 되어 우리의 꿈을 이루자. 우리는 자랑스런 늦봄의 길을 따라 당당하게 가는 이 땅의 주인들. 즐겁게 배우고 배워서 남을 주는 늦봄 학교 만만세. 하늘의 큰 뜻과 사랑 가득한 참 세상의 꿈이 여기에 있네. 오늘 꼼찰청장 바로 들어가도록 할 텐데 지금 MBC 특종 우리 김태형 기자님 보도하려다가 못한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여태까지 한 번도 물증으로서 증명이 된 적이 없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게 조성은 씨, 그러니까 최근에 고발 사주를 폭로한 조성은 씨가 제출한 핸드폰에서 녹취 파일이 다시 살아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김웅하고 통화한. 그렇죠. 네.
여기 보면은 지난해 4월 3일에 이제 통화 녹취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MBC가 보도한 채널A 사건 관련 대화로 시작이 되는데 이 채널A 사건은 이제 좀 시간이 오래돼서 다들 기억에서 가물가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조금 설명해드리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랑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가 됐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철 전 대표를 협박을 했다, 강요미수를 했다라는 내용과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비위를 불어라라는 내용들이 나와서 그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는데 이게 바로 총선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 근데 이 사건이 이제 MBC 보도로 폭로가 되면서 실제로 뭐 보도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제 채널A가 실제로 보도하거나 그러진 못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채널A 쪽에 이동재 전 기자가 자기가 이제 MBC에서 취재가 들어간 걸 알고 난 이후에 이 한동훈 검사장의 목소리를 들려줬던 게 좀 마음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한동훈이 개입한 게 확증되는 거니까. 그 제보자 X를 저희가 취재했을 때는 제보자 X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20초가량 그 노트북에다가 이어폰을 끼워놓고 한쪽으로는 이동재 기자, 한쪽으로는 자기가 듣고 이동재 기자가 녹음 파일을 틀어주면서 이 텍스트 하나하나를 긁어주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녹음 파일을 분명 제보자 X는 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이제 대역으로 해서 그 녹음, 그 말을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한동훈 목소리라고 해서 들려줬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동훈이 아니면은 한동훈은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벗어나게 되는 건데. 그렇죠. 한동훈이면 한동훈이지. 그럼 혐의점에 아주 깊숙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진짜로 말 그대로 검언 유착이 되는 것인데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녹음 파일을 누군가한테 대역을 시켜서 한동훈 검사의 목소리를 흉내내게 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재판 과정이나 뭐 그런 데에서 명확하게 녹음 파일이 나오지 않아서 증명은 되지 않았지만 이 내용을 김웅 의원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검찰에서 내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이미 그 고발장에 담겨서 그 MBC를 공격할 수 있는 고발장 내용과 함께 설명으로 조성은 씨한테 들어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김웅의 오늘 방송 보도된 그 내용을 풀이하자면 이런 겁니까? 실제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동훈인데 한동훈이 아닌 딴 사람이 성대모사를 한 것을 제보자 X한테 들려줬다라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공작을 펼쳤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김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이제 저기 김웅 검사가 조성원 씨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 그거 아니래. 그거 한동훈이 아니고 누가 한동훈 흉내낸 건데. 그러니까 이동재가 뻥을 친 거라고. 뻥 친 거야. 그거 저 한동훈 아니야. 그러니까 조성원 씨가 예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그 얘기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 또는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거다 라는 얘기를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그랬는데 그거를 어떻게 김웅은 알았느냐 이거죠. 그 채널A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진상조사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MBC가 보도한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동재 기자가 취재하던 중에 돌아와서 반박 문서를 만들어요. 근데 반박 문서를 가지고 어떤 그 비실명화된 어떤 기자한테 녹음을 해라. 그리고 요걸로 우리가 한번 되치기를 해주자 뭐 이런 식의 논리였던 것 같은데 그 되치기를 하자는 거는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동훈이 아니라 한동훈의 대역이었다. 네, 그렇게 하려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그 내용은 사실 그때까지는 언론에 보도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 다른 김웅 의원이나 뭐 누군가가 알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내용이었던 거죠. 채널A 외에 다른 사람이 알기는 어려웠고 채널A 안에서도 그 이동재 기자 외에 몇몇만 알 수 있는 건이었는데 이게 김웅 의원이 알았다는 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검언 유착 과정에서의 그 비밀을 윤석열, 한동훈 외에 김웅이 알았을 수도 있다. 또 그러니까 이 사실은 검언 유착건 때문에 사실은 엉덩이에 불이 붙은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똥줄이 타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발 사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 거대한 그랜드 플랜 속에 윤석열도 알았고 한동훈도 알았고 그리고 김웅도 알았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맨 처음에 채널A의 법조 팀장이 녹음 파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변호사들 여러 명의 말을 짜깁기 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애초에 문제가 없었으면 왜 없다고 얘기를 했어야 됐나. 그러니까 저희가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보자 X한테 이동재가 들려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한동훈 본인 맞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녹음 파일이 없어요. 지금 녹음 파일이 재판에도 제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널A에서 진상조사를 나서기 바로 직전에 이동재 기자가 핸드폰을 아예 그냥 디가우징을 했다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전부 다 초기화를 시켜가지고 그 파일을 이제 복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포렌식을 통해서도 네, 복원이 복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사실 흐름을 보면 진짜 녹음이 아니었으면 DA를 꾸밀 이유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울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동재 기자가 조선일보랑 그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서 했던 해명은 다른 취재원들의 어떤 뭐 실명이 공개될 수도 있고 취재 정보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다 초기화를 시켜버렸다. 그리고 진상조사단에 가서는 이거를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일주일 상간에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서 더 지워버렸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 굉장히 뭐랄까 해명이랄까 입장이 계속 바뀌어서 이 사람이 내부에서는 뭔가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제보자 X 결국에는 그 들어본 사람 남아있는 사람이 제보자 X인데 제보자 X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툭 치면서 아휴 장용진 기자가 아니었으면 그게 한동훈 목소리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휴 당신이 공개한 그 한동훈 목소리 내가 미리 예습을 하고 갔지 똑같더라고 이러더라고요. 예. 아 제보자 X는 한동훈 목소리를 이미 알고서 PD수첩에서 공개한 한동훈 목소리가 있죠. 그렇지. 예, 그 목소리를 여러 차례 듣고 가서 들었더니 그래서 그 목소리는 정확하게 한동훈 목소리가 맞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보자 X는 검찰에 대해서 치가 떨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PD 수첩의 그 리포트를 열심히 봤습니다. 열심히 보고 반복해서 또 듣고 해가지고 쫑긋해서 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제보자 X한테 그 얘기했죠. 그 제보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정재관 기자가 한 겁니다. 아, 정재관 기자. 정재관 기자 목소리 변조돼서 나왔는데 그쵸. 내가 저기 오디오 프로그램 동원해서 다시 원상 목소리로 복원해가지고 정재관으로 불리는 장형진 기자가 얘기했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다 복원을 했어. 근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증명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이동재 기자가 무죄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녹취록만 남아 있습니다. 녹취록에 보통 기자들이 이제 누군가랑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녹취를 딸 때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질문한 거에는 짝대기 하나 그리고 답변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짝대기 2개를 해놔요. 근데 재판부가 똑같이 물어봅니다. 이 짝대기 2개라는 게 한동훈이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 부분을 검찰에서는 입증을 못했죠. 네. 자, 그러면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이슈하고 더 뭐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짧게. 그러니까 채널A 이동재 기자의 협박성 취재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이동재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제보자 X한테 들려준 목소리. 이게 한동훈 목소리였는데 제보자 X는 한동훈 목소리라고 분명히 자기는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동재는 한동훈 대역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딴 사람 목소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김웅이 조성은하고 통화를 나눈 그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 한동훈의 입장을 거의 반복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당시 그게 한동훈 목소리였는지 아닌지는 당시에선 화제도 안 됐고 논란도 안 됐던 때였는데 그때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한참 후에 이제 한동훈의 논리로서 이 목소리는 내 목소리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그 논리가 나오기 전에 김웅이 얘기했다는 것은 그때는 한동훈 검사라고 이제 의혹이 나오고 있었고 그때에 이거는 한동훈이 아니고 대역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 네. 이거 좀 설명이 어려워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저는 여기서 예. 어쨌든 이 논리, 그러니까 이동재가 우리는 그때 방송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게 이동재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당신도 살지 않겠냐. 그렇지. 당신이 뭐 이거를 그렇게 협박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동재는 근데 끝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는 방향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 그 변호사가 똑같았어. 이동재 변호사하고 한동훈 변호사가. 그 주진우 변호사잖아요. 네. 그죠?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 그렇지. 네. 이동재 기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은 기소도 안 됐으니까 변호인이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동재는 구속도 되고 또 재판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이동재 변호사는 주진우 전 검사고 근데 주진우 전 검사는 이동재보다는 한동훈을 보호할 목적으로 그렇죠. 이동재 변호를 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헷갈렸어요. 저희가 이 사건을 팔로우하면서 참 황당했던 것이 검사들도 모르는 제도를 이용했었잖아요. 뭐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던가 수사심의위원회라던가 이동재 기자는 피의자였는데 그 자문단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수사가 막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이동재 기자는 핸드폰 자료들을 초기화시키고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여기서 핵심은 이거 같아요. 김웅 의원이 확실한 메신저 역할을 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고 한동훈 검사장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손중성 보냄이라는 그 고발장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했다. 요게 이 기사의 핵심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 그 한동훈 측근들이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한동훈 보호를 위한 그런 논리를 개발했던 것 같아요, 느낌에. 그때 한 언론인이 저한테 와가지고 당시 이제 한동훈 폰의 통화 내용만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또 하나의 어떤 이슈였고. 근데 한동훈 씨가 끝내 글을 공개하는 걸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갔습니까? 그거는 또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하는데 근데 왜 그걸 공개 안 할까? 뭐가 좀 숨길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그런 의문이 있어서 물어봤죠. 주진우 기자한테. 아이고 이제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는 이제 이동재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 한동훈하고 이번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한동훈 폰을 까면은 이게 또 괜히 또 다른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논리. 취재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전화 통화를 한 사람들이 별건 수사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별건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동훈하고 하여튼 이동재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당시에 이제 한동훈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한동훈을 열심히 옹호하고 보호했는지 이현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일단은 이동재로서는 동기가 있는 게 자기가 이렇게 사고를 냈으니 한동훈을 지켜줘야 되고 이건 내 선에서 끝난 일이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냥 취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 고위직 검사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흉내내가지고 들려준 거지 이 사람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라는 스토리라인을 짜고 근데 이동재의 머리에서만 나왔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머리를 맞대서 그러니까 뭐 협의를 한 다음에 그거 전파시키는 김웅, 조성은 해서 다 전파시켜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고발장까지 착착착착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이거 보면서 참 그 당시에 한동훈 보호가 윤석열 검찰의 지상과제였다. 근데 저는 한동훈은 진짜 불굴의 의지를 가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영혼이 저 안드로메다로 가면서 아 포기해야 되겠다. 나 철컥철컥 되는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쵸. 아 불굴의 의지로.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녹취록을 백승호 기자에게서 결국은 그 셋 간의 녹취 파일 이동재 후배. 녹취 파일을 이동재는 다 없애버렸고 백승호 기자에서 그 세 사람 부산 내려가서 한 게 녹음이 되거든요. 그 녹취 파일을 푼 거 언론에 먼저 푼 게 이게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먼저 푼 게 한동훈이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녹취 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드는 거는 정확하게 되진 않잖아요. 뭐 빠뜨릴 수도 있고 사실은 아주 문제되는 부분 그리고 가격한 표현 이런 건 다듬어서 녹취 파일이 아니라 녹취록을 기록을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이것도 참 마지막까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부사일생 했잖아요. 그래서 이 생존 정신을 배워야겠다. 뭐 이러는. 그러니까 저는 더 이게 의심스러운 게 손준성 검사가 대검에 있었고요. 한동훈 검사장의 일까지 이렇게 한 뭉치로 봐주려면 이거를 손준성 검사가 단독으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니 단독으로 하면서 막 저 부산에 계시는 검사장까지 챙겨가지고 이것도 내가 해줘야지 저것도 내가 해줘야지 본인 혼자서 단독
단독으로 아유 우리 이 총장님 힘드신데 우리 총장님 일도 내가 해결해줘야지. 우리 총장님 사모님 일도 내가 해결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다 그 사람들 정말 피해자야. 너무나 고결한 피해자들이니까 내가 그런 분들을 모아서 혼자서 이거를 작성하는 최종 결정을 했다기에 너무 의심스럽지 않나? 기부천사 아닐까요? 법률천사. 재능 기부천사. 재능 기부천사. 예. 그래요. 그러니까 고발 사주됐던 그 고발장 내용 살펴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제보자 X가 절대로 한동훈 검사의 목소리를 들었던 적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보면은 고발장에 어떤 내용들이 써 있냐면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기자를 시켜 이철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진술하라고 설득한 사실이 없었고 제보자 X는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 녹음을 청취한 사실도 없었다. 그래서 또한 제보자 X는 이철과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이 아니었고 여당 관계자의 소개를 통해 검찰을 비방하는 기사거리 소재를 만들어내고자 이철과 채널A 기자의 만남에 관여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 누가 쓴 거예요? 이게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발장에? 아니 그 목소리를 알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동재 만났을 때 네. 제보자 X가 그리고 이거를 제보자 X가 이제 뭐 여권 관계자 뭐 정치인한테 이 이철 전 대표를 소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재능 기부천사가 상상하는 대로 썼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맨 처음에 이동재 기자한테 편지가 오고 나서 이철 쪽에 이제 변호인이 이게 기자가 맞는지 혹은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자문을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 제보자 X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보자 X가 그럼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여권 관계자나 아니면 누가 강요했던 것이 아닙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저는 핵심은 그 디테일보다도 김웅 의원이 당시에 손준성 검사 단독의 행동으로 인해서 뭐 부산에 계신 검사장님 사건까지 챙겨서 굳이 그거를 콕 찍어서 챙겨서 한다는 게 이게 좀 믿기 어렵다. 매우 상식에 맞지 않다. 이치에 맞지 않다. 이게 핵심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디테일보다 한편으로는 그렇죠. 이것을 정말 시킬 수 있는 이 이야기를 김웅 의원한테까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라인이 필요하다. 그 라인이 누굴까? 그 당시 대검에 있던 그 장이죠. 총장. 그게 아니면 답이 없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정리를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에는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이나 검언 유착 사건 이게 한 몸이다. 한 몸덩어리다. 이렇게 봐야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윤 춘장 왕자 그리고 또 학문의 침 그리고 우리 정법도사 이거 보면서 우리 그 분야까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김건희 씨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닌가. 김건희 씨는 원래 검사들이 점장이를 많이 찾아가요. 왜 그래요 도대체? 그게 검사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세 부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인사를 자기가 하는 검사. 인사 발표 나기 전에 자기 인사를 아는 검사. 발표 나고 나서 아는 검사. 그래서 그 자기 인사를 자기가 하는 사람은 자기가 써놓으면 그 희망을 써놓거든요. 1, 2, 3, 4. 그래서 이제 법무부 쓰면 법무부 가고 청와대 쓰면 청와대 가고. 그래서 인사 발표 나기 전에만 좀 알아도 낙담할 거 낙담하고 마음에 정리하고 이런데 마음의 준비를 할 텐데 진짜 인사 발표 나고 한직으로 가면 정말 이렇게 다다닥 특상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 불안감, 사람이 불안할 때 점을 보잖아요. 점 많이 봅니다. 그래요? 네. 점을 많이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점이 안 맞는 경우도 있잖아요. 신경 안 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그리고 잘 맞추는 사람들한테는 몰리죠. 그래요? 그리고 윤석열이 애용하던 도사님이 속초의 심도사님. 속초 심도사 오늘 처음 듣는데요? 속초 심도사님이 있습니다. 속초로 갑니까? 그러면? 네. 그래요? 주로 몇 분 계세요. 검사님들 사이에서 유명한 분 계시고. 누가 있습니까 또? 부산의 공도사님. 부산의 공도사. 그분은 공거사님이죠. 공거사. 공거사. 그래요. 그래서 부산까지 가야 됩니까? 그분은 원래 되게 좀 많이 알려진 게, 그분은 오래전부터 딱 봐서 사주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이 키웠어요, 검사로. 그래서 아예 판검사가 좀 많고요.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고, 부산에 가면 공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춘천에는 조금 내려가가지고, 옆에 홍천 쪽에 한 분도 계시고요. 홍천 쪽에도 도사님이? 네, 저 파주에도 한 분 계시고요. 홍천과 파주.
어쨌든 유승민 후보가 지금 윤석열 후보를 대뜸 이제 저격을 하는 글을 올렸죠. 페이스북에. 정법이라는 걸 찾아봤다. 보라고까지 굳이 해서 찾아봤지만 아무 감흥이 없더라. 그런 사람 강의 보고 유튜브 보고 그럴 시간에 정책 공부를 좀 해라. 근데 그런 사람 유튜브 보다가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냐? 이렇게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YTN에서 이 천공 스님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천공 스승. 스승. 이제 정법도사가 천공 스승이야. 스승.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짓, 손바닥에 왕자 쓰는 그걸 딱 그런 짓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짓 일절 못하게 하지 라고 하면서 그런 짓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짓은 아니다.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아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본인이 처음 만난 거는 부인이 김건희 씨가 김건희 소개로 같이 와서 김건희 씨가 자기한테 뭐 물어보는 거를 김건희야 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물어보는 걸 보고 자신도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본인의 그 유튜브 영상에 이제 윤석열 이렇게 니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또 올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면서 또 계속 보면서 공부하나 봐요. 아, 그러니까 캠프 쪽에서 토론회에 참여하려고 나오려고 하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가 와서 힘내라고 써줬다. 그 할머니도 그러신 분이. 그분 또 본인 그분도 도산. 한두 명이 아니라 근데 할머니를 얘기하는데 아크로비스타 지하에서 기다릴 수 있나요? 아니 그 우리 김성애 대변인이 그 친구가 산다고 그랬는데 하도 복잡해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차를 밖으로 빼서 그 입구에서 태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차로 들어갔대요. 그 인근에 뭐 그렇게 그 사람이 설명에 맞는 그런 게 아니야. 어디 갔겠죠. 그건 그냥 하나의 설명이지. 절대 뭐 이웃집 할머니 뭐 지지자 아니야. 절대 아니야. 거기를 분명히 어딘가를 가서 용하다는 분.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지지자라 그래도 지금 토론에 나가는 사람 손바닥에 낙서를 해놨어. 만약에 이게 낙서라고 생각해보세요. 지지합니다. 그리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아유 아직 다 안 끝났어. 막 손바닥에 이런 거 쓰고 어디를 어떻게 아유 화가 나죠. 깨끗이 씻겠죠. 이게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야. 도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저 천공 스승께서는 왕자를 반대하셨던 분이고 반대. 그 왕자 써야 된다는 또 도사님이 있었던 거죠. 그런 짓을. 우리 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압수수색 날짜도 뭐 날짜를 점지받아서 압수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검사님이 그렇게 증언했다고 하던데. 근데 사실 그게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닐 것이 사실은 대검이 지간을 써서 대검 털을 한번 봐달라라고 한 적이 있으니까요. 아, 대검 털을? 네. 풍수지리적으로. 그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2001년에 검찰이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2001년? 이용호 게이트.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용호를 법무부 장관 검찰 이용호를 긴급 체포를 했다가 하루 만에 풀어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위임장 변호인 선임 신고서도 안 내고 1억 받고서 전화 한 통으로. 그래서 그때 관련됐던 서울중앙지검장, 차장, 특수부장검사까지 싹 옷을 벗습니다. 정말 초토화가 됐네. 그리고 신승남 검찰총장 3남매가 또 다 연루가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용호 게이트 관련인데 남동생은 이용호한테서 돈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뭐 채권 인수 관련 로비했다. 근데 이제 그걸 검찰이 직전에 무혐의를 해준 거예요. 특검이 생겨서 기소를 했으니까 이걸로 낯이 깎였죠. 그리고 신승남 검찰총장도 수사 진행 상황 주인검사한테 물어서 막 피의자한테 알려주고 그것 때문에 또 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우리 검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깊은 고뇌에 빠진 거죠.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할 수는 없고. 깊은 고뇌에 빠져. 뭐가 문제일까? 지간을 불렀어요. 정말이요 이거. 지간을 불렀더니 지간이 다 둘러보더니 주차장 방향이 안 맞아서 기가 빠져나가. 그래서 그 주차장 방향을 원래 주차장 경로를 폐쇄시키고 따로 주차장 경로를 내요. 그 국가 예산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도 조국 장관이 자기 트위터에 써서 되게 유명해진 얘기인데 99년 법의 날에 동국대 교수가 기증을 해서 대검찰청 청사안에 해치상을 놓습니다. 그 해치라는 게 악인을 보면 뿔로 이렇게 받는다. 이래가지고
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가 시끄러워졌어요. 없어졌어요. 아기들 보면 뿌리 쏘니까. 그래서 저게 검찰청사의 로비에서 안쪽을 향하고 있어. 제가 안쪽을 향하고 있어. 밖으로 돌려. 밖으로 돌려놨더니 네. 구설수 스캔들이 또 계속 끊이질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쫓겨나 있어요. 바깥으로. 아예. 어디냐면은 저 설해마을하고 네. 대검하고 보면 경계 네. 테니스 코트장이 네. 있고 그 옆에 이제 야외가 그 경계선에 거기 쫓겨나 있어요. 네. 그래요. 그죠? 그게 검찰로서는 당연하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 다른 데 원인이 있어. 그리고 기관을 부른 거죠. 지금 저희 이현주 변호사님은 이제 아마 아니실 것 같은데 사법시험 준비하는 남자들이 공부하기 싫으면은 많이 보는 책이 무협지 다음으로 주역이에요. 주역. 그렇지. 근데 주역이 이제 정통 주역이 아니라 이제 보통 이렇게 약간 사자 냄새가 나는 주역책을 좀 많이 봐요. 그게 재밌거든. 근데 너무 옛날 얘기고. 아니 게임. 아니 이 사람들 다 옛날 사람들이야.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옛날 사람들이잖아 지금. 여기 이 사람들 볼까 싶은데 나는. 성렬이 형 기준으로. 아니 성렬이 형 이 사람들 다 옛날 사람이지. 만배 형도 옛날 사람이지. 글자라도 읽기 싫어하는데. 그래요. 글씨 읽고 싶었어요? 네. 할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뭐 만화책이잖아. 만화주역. 그러니까 만화책. 네, 만화책. 오케이. 그 만화주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그런 걸로 보는데 그래서 내가 사자라 그랬잖아요. 설마 만화라고 말 못하고. 근데 그런 걸로 보는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반쯤 나중에 어느 순간 되면 자기가 무슨 반쯤 점쟁이가 된 줄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이거 뭔가 이상해 라고 해가지고 전문가라는 사람들 불러요. 네. 부르는데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좀 약간 반풍수들을 부르죠.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게 하는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괜히 어떤 쓸데없는 거에다가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치워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부수하는 동안 아무래도 좀 그렇게 압축적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면 빨리 붙을 수 있는데 좀 늘어지게 하면서 좀 저 동네도 갔다 오시고 이 동네도 갔다 오시고 그래서 뭐 사주 역학 공부도 날림으로 하셔가지고 김건희하고 결혼한 건가요? 아니 근데 사실 사람이 구수까지 가면은 진짜 뭐라도 붙잡고 의지하고 싶을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을 믿어서 목사님들한테 좀 사랑 좀 받으시지. 아이고. 여기 뭐 저는 하여튼 하나님을 믿어도 사이비 교주한테 갔을 것 같아요. 이 사입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정광훈 형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면. 진짜 사법시험 준비하다가 옆으로 새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 잘 안 되니까 중간에 사주 주역 이런 걸 막 보기 시작하는 내가 왜 자꾸 떨어질까 이렇게 그렇죠. 우주의 기운이 나를 방해하고 있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보면은 갑자기 그러고 하다가 진짜 점쟁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빠져가지고. 그래요. 용디의 새로운 도전 썬데이 용인 8090 세대를 위한 라떼 월드를 열다. 썬데이 용인 사건과 실화, 화제의 인물, 음악과 영화 모든 장르를 총망라한 썬데이 용인 9월 5일 팟빵에서 공개됩니다. 썬데이 용인. 아이고 이거 구독해달라는 말을 깜빡했네. 썬데이 용인 구독. 썬데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나라를 대표하겠다는 후보로 나온 사람의 행보가 면면이 너무나 저급하고 저급하다 못해 국민을 이 정도면 거의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닐까. 저도 무서운 겁니다. 국정 운영을 막 점쟁이 불러서 물어보고. 진짜 거기 가면 청와대 가면은 내실이 따로 있을 것 같아. 아니 저기 하는 직제를 하나 만들었어. 청와대 전무수석. 전무수석을 하나 말이야. 전무수석. 전무수석.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로 보니까 지금 천공 스승이라는 그분이 거의 뭐 명령하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지시를 내리듯이 거의 뭐 물어보면은 거기에 의지하고 그래서 뭐 외교는 어떻습니까? 국방은 작게 501호는 어떻습니까? 없애. 야, 진짜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엽기가 또 있나 싶고요. 아니 나는 더 엽기는 뭐냐면은 무슨 뭐 밀쳤다 가슴을 이걸로 밀쳤다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적 없다.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윤석열이 천공 스승을 당신이 아느냐?
그분 지지자도 많고 유튜브 한번 강의 들어봐라. 좋은 분이다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왜 윤석열 대변인이 그런 얘기를 해? 말도 안 돼. 왕따 때문에 정말 코너에 몰렸는데. 네. 아니 그리고 토론회 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보통은 왕자가 있어도 숨기고 하잖아요. 이건 보여주려고 한 것밖에 안 보여요.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여기다 이제 매직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네, 딱 이랬거든.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할 뭐 무슨 연설이나 설교할 때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왕자를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는 의도적으로 보여줬다는 건데 참 아주 골 때립니다. 진짜 웃음만 나요. 예, 그래요. 뭐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렬이 형이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설령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이건 뭐 어렵지 않겠는가 중도층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본인도 점을 보더라도 대통령이 점보다든지 뭐 역술인, 무속인 가까이 하면 그 무척 싫어합니다. 박근혜가 왜 무너졌어요? 저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넘어서기 이전에 공수처에서 만약에 이 고발 사주를 증명해버리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까지? 네, 그래서 그 경선을 통과하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을까,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어떤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만약에 그러니까 공무원인 상태에서 고발 사주에 만약에 연관이 돼 있다면 그렇게 그러니까 된다면 이게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이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고발장을 넣고 이렇게 하라야 이런 취지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 개입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총선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총선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뛰어들 수가 없으니 니들이 고발장을 넣어줘 이런 거였거든요. 심지어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발장을 제출하러 가면 대검이 마지못해 억지로 받는 것처럼 보여야 그렇죠. 되니까 몸이 불편하신 신재철 의원이 가서 직접 제출하는 그런 연출까지 아주 디테일하고 치밀하게 연출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김웅 의원이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켰다고 하고 있으니까 나는 쏙 빠져야 되고 누가 가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공공수사부에 얘기해놓을 테니까 걸로 들어가고 남부지검 아니고 대검으로 가야 되고 이거 뭐 준비 미리 좀 기자들 부르고 이런까지 다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다 자기들이 준비를 해놓고 고발장만 들어오기를 기다렸던 거잖아요. 고발장도 우리가 다 만들었다. 이런 거는 선거에 개입을 하겠다. 선거 결과에 개입을 하겠다는 그 의도를 갖고 시작한 건데 이거는 쿠데타 시도이자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거라서 만약에 여기서 걸려든다면 뭐 하다못해 벌금형이라도 나와도 이거는 선거법상 그렇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윤석열 후보에는 기다리고 있는 건이 여러 건이 지금 줄줄줄줄 줄어져 있어요. 네 분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이 수사 상황이라든지 혹은 아직 수사가 안 들어간 일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성렬이 형이 대권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저는 참 황당한 게 뭐냐면 여태까지 나왔던 윤석열 전 총장의 실언이라든가 실수라든가 그리고 보도가 됐던 것들이 대부분 어떤 후보한테든 하나만 나와도 결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의 실수라고 할 수 없고 이런 잘못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번엔 결정적이야? 다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너무 황당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죠, 한마디로. 되게 이제 불리한 이슈가 있으면 다른 이슈로 덮는다고 하잖아요. 네. 윤석열의 개뻘짓은 다른 뻘짓으로 이렇게 또 덮이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게. 근데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검찰에서 하던 그대로 바깥에서 하면 그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그러면은 점장의 얘기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하고서 징계받아서 그러니까 항명 이래서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날아갔을 때 옷을 벗어야 되나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신도사를 찾아갔다. 아 그래요? 속초 신도사? 응, 신도사를 찾아갔더니 신도사가 기다려 때가 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정법이나 맞아요. 속초 신도사가 대통령이 될 거야. 이래서 대통령을 나온 거야. 그럼 저는 한번 가야겠습니다. 그 신도사한테 가서 지상파 출연이 언제 가능하냐. 근데 이 정도면은 너무 못 맞추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검찰 문화 자체가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억울한 거예요. 왜냐면 다들 발뺌하고 책임 회피하고 그래야 높은 자리에 가니까. 그래서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임 검사가 기자가 전화를 걸어서 이거 뭐 잘못된 건데 그래서 초임 검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한 거야. 뭐 자기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제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해서 좀 결정을 잘못한 게 맞다. 라고 하고서 부장검사한테 보고를 했더니 부장검사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거짓말을 했어야지. 그 부장검사가 누구냐면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검사와의 대화에 나와서 세상 잘난 척을 했던 검사가 있거든요. 이름은 혹시?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비읍 희응. 김비읍 희읒. 네. 이미 다 말씀하신 거구나. 아무튼, 그런 문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일이 생기면 깨끗하게 해명을 안 하고 늘 변명하고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그러니까 수 있는. 검찰에서 해오던 그대로 하는데 그게 워낙 그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이게 일반인들의 눈에는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김비영 의원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25기. 고개를 끄덕이시고 정직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이 김비영 의원 검사를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네.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번 했으면은 네가 거짓말을 했어야 네가 살아남지. 후배를 보호하기 위한 선배. 공무원들 중에서 특히 이제 특별하게 명예를 중시하고 거짓말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직업이 이제 검사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군인도 있잖아요. 군인 같은 경우에도 특별히 명예를 중시하면서 왜 사관학교 시절에는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그냥 퇴교 조치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정도인데 막상 실무 부대에 가가지고 자대 가면은요 하나같이 다 거짓말이야. 하나같이 다 발뺌이고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가 이제 원래는 이제 장기 지원을 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그게 정말 내가 그 현실 부대에서의 정말 그 짜증나는 모습을 보고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해서 그만두고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에 그런 데가 너무 많더라. 그리고 이제 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곳이 사실은 이제 언론이죠. 근데 언론마저도 마찬가지더라. 그래서 참 보면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기가 자기 역할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그 사람의 걸어온 길을 보면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하다가 그 얘기 또 화제가 됐어요. 오늘 경향신문 보도. 저는 그거 말고 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국회에서 사개특위에서 중수부 폐지안을 올리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2011년 6월 3일 불러놨던 사람들 다 집에 보내고 중수부, 우병우, 윤석열 해서 일을 작파하고 서초동 술집에서 술을 처마십니다. 아니 윤석열이 대통령 돼가지고 기분 나쁘면 그럴 거잖아요. 네. 이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그리고 자기의 권력감, 군림하고 지배하는 감각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보다. 지금 부산저축은행 지금 말씀하신 게 다시 보도됐다는 게 이때 이제 김만배 씨와 인연이 맺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된 것인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딱 그 인연이 맞네요. 오래된 인연이네요. 2011년도부터.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얘기인데 이거를 경향신문에서 쏙 가져가네. 형님이 먼저 얘기했어요? 아니 뭐냐면 이게 에서도 더 상세하게 제가 페북에서 살짝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시스타에 나온 돈이 원래는 이 돈이 처음 시작에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이에요.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이 1,8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처음에 이게 출처를 몰라가지고 1,800억이 어디로 갔는지 몰랐는데 짚어 나가다 보니까 여기로 나갔더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수사가 안 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환수도 안 됐다.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나중에는 이게 바로 이어지진 않아요. 지금 이 사건으로. 그렇지만 결국에 이어 이렇게 저렇게 굽이 오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터지는 거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기원을 따진다면은 윤석열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어. 그 페북에도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의 책임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거 원래 돈이 거기서 나온 건데 그러면 윤석열 네 책임도 있네. 내가 이렇게 쓴 페북이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돈이 원래 부산저축은행에서 나온 돈이었다. 그리고 그때 윤석열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누가 했게 하면서 윤석열 이렇게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게 문제, 이게 우리나라의 메이저만 대우해주는 이 더러운. 알겠습니다.